안녕하세요. 북경반점입니다. 자, 오늘은 나만 모르는 세계사를 좀 할 생각인데요. 그 중에서 지금부터 약 160년 전 1860년대를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근본 없는 일본의 굴기와 철학의 나라 조선의 망국입니다. 자, 여기서 굴기라는 거는요, 일어선다는 뜻이죠. 예,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제가 굳이 한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은 나만 모르는 세계사 1800년대로 왔습니다. 우선 1860년대를 살펴보기 전에요, 1853년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전에 우선은 1840년에 1차 아편전쟁이 끝났습니다. 1차 아편전쟁이 끝났는데요, 이것이 아시아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청나라가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840년 이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1776년이 세계사의 변곡점이 되어서 이 해부터 서양이 중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출시가 되고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오고 미국의 정치혁명이 있었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서양이 동양을 앞서가기 시작한 기원이 된 해가 1776년경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해로부터 반세기가 조금 더 지난 이후에 아편전쟁이 터지면서 결국은 중국이 무너졌습니다. 무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1853년입니다. 이해에 빈센트 반 고흐가 태어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림 전쟁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크림 전쟁에 지면서 러시아가 중국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러시아도.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4척의 해군 함정이 강제로 일본의 문을 개방합니다. 예. 요코하마에 상륙하죠. 예. 그래서 이 다음 해인 1853년에 미일 화친 조약이 그걸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58년에는 미일 통상 수호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문을 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58년 이후로 10년 지난 1868년에는요, 자, 메이지 유신이 있고 나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것이, 이와쿠라 도모미를 단장으로 한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으로 출발합니다. 사절단.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1853년부터 일본이 미국한테 굴복해서 개방을 한 이후에 불과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요. 이때 정부 관료의 절반이, 약 5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정부 관료의 5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미국으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온 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쉽게 동의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에 비해서 조선은 왜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고 불과 몇십 년 차이로 개혁 개방을 시작한 일본한테 짓밟혀서 나라를 빼앗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불과 50년의 시간이었죠. 1853년에 페리제 독이 와서 문을 열었고, 자, 54년에 화친조약을 맺고, 여기서 불과 50년, 1905년이 되면 을사늑약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 불과 5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불과 50년 사이에. 자, 일본이란 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일본, 중국, 한국을 생각해 보면요. 중국은 당시에 청나라였어요. 우리는 조선이었죠. 일본은 막부였습니다. 막부. 막부였다가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이제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는 거죠. 예, 메이지 천황을 정점으로 한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는 게 일본입니다. 이 막부는 이때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일본 내에서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무너졌죠, 막부가. 자, 그런데 청나라를 보면 이전에는 명나라가 있었죠. 명나라는 누가 봐도 철학을 가진 정부였어요. 철학을 가진. 자, 이걸 레벨로 표시해 보면요. 명나라가 유교 철학의 레벨 3다. 조선도 레벨 3다. 청나라는 레벨 2 정도 된다. 얘네들은 레벨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선이 섬기던 명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조선은 소중화를 표방했죠. 소중화. 명나라가 지키고 가지 못한, 유지하지 못한 유교 철학의 국가 이념을 우리가 계승한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유교 철학으로 보면은 여기는 레벨 3 국가였고, 청나라는 북방 오랑캐 취급을 받던 나라였죠, 조선한테. 그래서 여기는 레벨 2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유교 철학으로 보면 근본이 없는 애들이죠. 예, 근본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유교를 그렇게 중시하는 나라가 아니었죠. 레벨 1 정도. 그래서 이게 역설로 표현하면요, 역설적이게도 얘네들은 철학적 근본이 없는 애들이죠. 그리고 막부라는 게 뭡니까? 힘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힘. 장군이 천황 밑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일본 막부 체제입니다. 조선은 임금이 철학자인 나라죠. 예, 임금이 철학자인 나라예요. 혹자는 이걸 보고 이데아를 구현했다. 플라톤의 이데아를 구현한 국가가 조선 아니냐. 철학자가 임금이 되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는 힘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애들이 더 큰 힘으로 들어왔을 때 얘네들은 철학 따위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힘을 나도 가질 수 있느냐. 미국이 가진 힘을, 서양 애들이 가진 힘을 어떻게 하면 나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얘네들은 포인트였죠. 일본 애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에 정부를 뒤집기가 쉬웠던 겁니다. 나라 전체의 체제를 개방으로 가져가고
타라이꾸라는 구호에서도 메이지 정부에서 외친 구호에서도 증명하듯이 한 번에 나라를 뒤집기가 체제 자체를 뒤집기가 쉬운 근본 없는 애들이었어요.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일본 애들을 가볍게 만든 겁니다. 예. 나라의 체제가 가벼운 체제였기 때문에 뒤집기가 쉬웠고 그래서 개혁 개방이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쿠라 사절단 같은 것을 미국과 유럽으로 보내서 그 기술들을 배워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조선은 어땠냐? 조선은 철학의 나라예요. 이러한 철학의 나라가 자, 외세에서 힘이 들어왔을 때 유생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죠? 이 서양 오랑캐라고 생각했잖아요. 오랑캐에 불과하다. 뭐 기술은 좀 있는지 몰라도 이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당시의 대세였다고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조선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조선은 이것을 기술로만 본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술로 보고 이걸로 힘을 키워서 무력을 키워서 어떻게 해보겠다. 뭐 나라를 지켜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선에게는. 조선에게는 뭐죠? 이 기술이 들어오기 전에 서양 애들의 철학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철학이. 그래서 그 철학이 우리보다 낫거나 우리가 가진 유교 철학보다 유교 철학이 이걸 변형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가 됐을 때 이 기술을 그때서야 받아들이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160년이 지난 지금 제가 후손으로서 생각해 보면요. 이 160년 전에 조선은 망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망할 운명이었다. 대원군이 영국 프랑스 애들하고 뭐 해보려고 할 때도 반대한 게 유생들이죠. 반대. 그리고 고종과 민비가 뭘 좀 해보려고 했을 때도 중국 애들하고 손잡고 반대했던 것들이 다 유생들입니다. 얘네들은 나라가 망하는 건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내가 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더 문제였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유생들이 세계 조류를 이해하지 못하는 좀 멍청한 인간 부류들 아니냐라고 지금에 와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철학의 나라였던 조선이 이 무라는 거는 하등 시대 왔죠. 조선에서. 철학이 우선시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서양 애들이 앞세웠다고 해서 이걸 다 꺾고 들어갈 것이냐. 그런 건 불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너무 깊은 나라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 3입니다. 레벨 3. 레벨 3의 조선이 이 무력 레벨 3의 서양 애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100년 전에 돌아가서 제가 이미 역사를 다 아는 상태에서 조선으로 160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철학적으로 너무 완성된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은 망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근본 없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주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학의 나라였던 조선은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이 없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시에는 시대 적응을 잘 할 수 있었다. 시대적인 상황이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두서없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냥 오늘 생각나는 대로 방송을 잠깐 켰습니다. 예.